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수학 채널 자유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초 만에 배우는 수학 꿀팁 12개를 해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수, 정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부터 38까지 n의 개수가 몇 개인지 계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이런 공식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n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b에서 a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공식은 여기에 등호가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일이 많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손가락 펼쳐서 보시면 1에서 5까지 몇 개죠? 5개죠. 그럼 1에서 7까지는 몇 개죠? 7개죠. 숫자를 1부터 세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마지막에 이 부분만 세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러면 3에서 8까지 한번 세볼게요. 이 경우는 그러면 1부터 세면은 끝자리에 있는 걸 세면 되니까 앞으로 두 칸 당겨가지고 1에서 6까지 세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수가 6개라는 걸 바로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17에서 38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우리가 1로 땡기면 되겠죠. 마이너스 16. 38에서 16을 빼주게 되면 얼마? 22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는 22개구나 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죠. 비슷하게 마이너스 4에서 7까지 음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를 플러스 5를 해줘서 1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7은 플러스 5가 되면서 12가 돼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값은 12개다.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볼 거는 두 자릿수 곱셈을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 공식을 활용을 할 거예요. 먼저 17 곱하기 21이 있는데 이 공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 둘이 더해주면 38이죠. 반으로 나누면 19예요. 그래서 17을 19 빼기 2, 그 다음에 21을 19 더하기 2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이거를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19제곱 마이너스 4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19의 제곱을 미리만 알고 있다면은 얘를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비슷하게 28이랑 12가 있을 때 둘이 더하면 40이죠. 그래서 얘를 반으로 나누면 20이니까 20 더하기 8, 이 친구는 20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20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계산을 해보면 361에서 4를 빼주면 되니까 357이고요. 이 친구는 400에서 64를 빼주면 되니까 336으로 계산이 훨씬 빠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값에서 각각 합과 차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홀수와 홀수, 짝수와 짝수처럼 둘이 더했을 때 짝수가 돼서 2로 나누기 편한 숫자일 때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아요. 만약에 둘이 더했을 때 홀수가 되면은 점호가 생기기 때문에 좀 불편해지겠죠? 다음에 세 번째로 배워볼 거는 번분수 계산법이에요. 약분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생각을 해보면 번분수 계산을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시로 들어놓은 게 뭐냐면 8분의 3 이게 분자에 있고요. 4분의 7이 분모에 있는데 또 어떤 학생들 이런 공식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해서 분모로 가고 얘랑 얘랑 곱해서 분자로 간다. 그런데 사실 이 공식보다는 약분의 원리를 거꾸로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약분은 뭐였냐면 4분의 6을 2 곱하기 2, 2 곱하기 3으로 본 다음에 같은 문자를 이렇게 지워내는 게 약분이었죠. 그런데 이 등호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분자 분모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분수의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분자하고 분모에 똑같은 수인 8을 곱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지워지고 27에 14, 그 다음에 여기는 88 지워지고 3 되겠죠. 14분의 3으로 바로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연수에다가 5를 곱할 때는 곱하기 10을 하고 나누기 2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2408에다가 5를 곱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났을 때 5를 잘 살펴보면 5는 2분의 10이랑 같죠. 그래서 먼저 2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을 하면 실제로 5를 곱하는 거랑 정확히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얘를 한번 살펴봤을 때 먼저 얘를 2로 나누는 거죠. 그럼 1, 2, 0,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 공 하나만 더 달아주면 되죠. 2408 곱하기 5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0이 아닌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방정식을 만났다고 해볼게요. a에 b-c가 곱해져 있고 2ab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 이거 어떻게 주로 해석을 하냐면은 a에 b-c-2ab로 넘겨주고 a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b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b -c는 0 이렇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a가 0이 아니라는 이 조건 때문에 -b -c가 0이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걸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a를 이렇게 나눠도 돼요. 아마 이 등식을 처음 배웠을 때 문자는 절대로 나누지 말아라. 문자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건데요. 0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사실은 나눠도 상관없거든요. 그 예를 나눠놓고 한번 볼까요? 그럼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b-c는 2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b -c는 0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 완전히 같게 나온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0이라는 조건이 없을 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때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형태를 볼게요.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는 5x 곱하기 x-2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명백히 x에다가 2를 넣으면 0은 0이 돼가지고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있죠. 하나의 근으로서 x는 2를 먼저 챙겨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x가 2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양변을 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4는 5x가 되면서 5x 넘어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를 해주면 x는 1 또는 x는 4라는 나머지 두 개의 근을 간단하게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근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넘겨서 묶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쉽게 이렇게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요건 사실 교과과정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잘 안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억을 못하는 공식인데 실제로 사실 잘 알고 있으면 쓸 일이 되게 많은 공식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0,2 이거 y절편이죠. 네, 죄송해요. 이거 4,0 x절편이죠. 이 두 개의 절편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 보통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은 x의 증가량 4, y의 증가량 -2 해가지고 기울기 만들어주고 0,1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2를 붙여서 이렇게 직선을 바로 구하죠. 그런데 사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절편형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걸 우리가 절편형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a가 x절편 역할을 하고 b가 y절편 역할을 하게 돼요. x에다가 0을 넣어보면은 b가 넘어가면서 x가 0일 때 y는 b가 되고요. y에다가 0을 넣어보면 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y가 0일 때 x는 a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절편이라는 걸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은 기울기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바로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죠. x절편 4니까 4분의 x, y절편 2니까 2분의 y는 1 해주면 바로 끝나는 거죠. 정리해주면 얘하고 완전히 같은 수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2x 플러스 4y는 8이라는 이런 직선을 만났고 얘 그래프를 그릴 일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양변을 8로 나눠주게 되면 4분의 x 그 다음에 2분의 y는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절편은 4고 y절편은 2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0 찍어주고 0,2 찍은 다음에 얘네 두 개 이어주면 그래프 바로 완성되죠. 아주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네, 다음에는 절대값을 제곱으로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었을 거니까 사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싶은 방식은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절대값을 제곱을 했을 때 그냥 x제곱이랑 같다라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부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성립하죠.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부등식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에요. a하고 b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일 때 만약에 a보다 b가 크다라고 하면 얘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충분 조건이 되냐면 a제곱보다 b제곱이 크다가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볼게요. 절대값 x-1하고 절대값 x-3 이렇게 부등식을 한번 풀어 볼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친구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친구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위에서 봤던 이 부등식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하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를 바로 그냥 해결만 해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더 크다. 지금 상황에서 얘랑 얘랑 지워지고 넘어오면서 4x 넘어가면서 8이 돼가지고 우리가 범위를 나눌 필요 없이 x가 2보다 작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두 완전 제곱식의 차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원의 방정식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9 이렇게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를 만났다고 합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이쪽에 있는 방정식에서 이쪽에 있는 방정식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각각 빼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수식을 써보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이고 y-2의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니까 4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보통 학생들이 전개를 해서 많이 계산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만히 형태를 살펴보면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여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빼주면 x-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해주면 2x 마이너스 3이겠죠. 더하기죠. 또 빼주면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고요. 둘이 더해주면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5하고 같아야 되죠. 지금 수식에서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게 되죠. 계산 마무리해주면은 여기 1이니까 2x 마이너스 3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이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지워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직방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볼게요.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SN이 지금 2분의 n의 2A1 플러스 공차 D 곱하기 n-1이 된다라는 건 사실 공부를 하면 쉽게 알 수 있죠. 이 친구를 전개를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지금 볼 건데 먼저 n이고 n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친구가 전개가 되면 2분의 D가 이 n제곱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n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n 앞에 개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네모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SN이 만약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이 형태를 보고서 우리가 AN을 바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SN이 지금 n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얘를 한번 살펴보면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무조건 공차의 절반이다. 1이죠? 공차가 2라는 거죠. 2n의 형태로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첫째 항이 5죠?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2니까 첫째 항 맞춰주면 플러스 3만 해주면 바로 an이 나오죠. 우리 익히 알고 있는 sn에서 sn-1을 빼는 이 과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데 상수항이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수항이 있을 때는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이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면서 조건이 붙는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네,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이랑 똑같이 등비 수열도 우리가 이 합의 형태를 관찰을 함으로써 일반항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SN을 지금 보면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전개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게 R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확히 마이너스니까 단지 부호만 반대가 되면서 같은 모양이 이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관찰을 해보면은 무언가의 n제곱이고 앞에 있는 숫자고 뒤쪽에 있는 상수의 합이 0이 되어야만 하겠구나 라는 형태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무언가의 n제곱에서 이 무언가가 바로 공비 역할을 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형태를 한번 볼게요. SN이 지금 2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의 3승 앞으로 내려버리면 8의 2의 n승 마이너스 8이 됐죠. 그러면 무언가의 n제곱이 있고 얘네 두 개의 합이 0이 되는 형태를 지금 관찰할 수 있죠. 공비가 지금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AN은
첫 번째 항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의 m-1을 먼저 써주시고요. 첫 번째 항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8 곱하기 2-8이니까 16 빼기 8이 돼서 8이죠. 여기다가 8만 써주면 바로 일반항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합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이 공식을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11번째 유일한 극점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그 미분 단원에서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을 때 미분에서 0 되는 곳을 그냥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사실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게 조금 모호하잖아요. 그 기준을 지금 제가 바로 세워드릴게요. 구간 안쪽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미분에서 0 되는 곳이 최대거나 최소가 됩니다. 이유가 아주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구간 안에 극소값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왼쪽에선 항상 감소를 하고 오른쪽에선 항상 증가를 하죠. 명백히 이쪽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극대일 때는 왼쪽에서 항상 증가를 하고 오른쪽에서 항상 감소를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항상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간 안쪽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극소면 그 값이 무조건 최소값이고 극대면 그 값이 무조건 최대값이다라고 바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분상수 스킵하기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지금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로 주어져 있고 f1 값이 8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f-1을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먼저 fx를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하죠.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적분상수 c 그 다음에 1을 대입해가지고 c 값을 구하고 다시 마이너스 1을 구해갖고 대입해서 그 값을 구해서 답을 내는 방식으로 보통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f'x를 적분하면 fx가 된다. 즉 얘가 하나의 부정적분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조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c를 구하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활용하냐면 바로 적분을 쓰는 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뭐가 될 걸 예측할 수 있냐면 f1 마이너스 f-1이 될 거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좌변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 d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에서 f1은 8이고 f-1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좌변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지금 대칭 형태니까 얘가 날아가겠죠. x의 3승 플러스 2 상태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는 3,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도 잠깐만요. 여기 계산 잘못했네요. 2x죠. 1 들어가면 3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6이죠.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좌변은 6인데 우변은 8에서 f-1을 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넘기고 넘기면 바로 f-1 값이 2라는 거를 이 적분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잘렸네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